네, 현재 시장 상황, 뜨거운 감자에서 종목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해 싣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중후반대 하락으로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1.54%, 코스닥은 1.86% 빠지고 있어요. 저희 긴급 시황 진단으로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아이오닉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네. 이제 다 물고 네.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빠지면서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의 그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아, 뭐 이렇게 시장이 빠지나요? 라는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장 하락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이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막 얘기를 좀 긴급 시황을 할 정도로 그런 네. 시장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오후장 들어서 왜 이렇게 밀리나라고 봤더니 중국 시장이 많이 네. 밀리고요. 그래서 중국에 어떤 변화가 있나 싶었더니 뭐 단기금리 관련된 뭐 최근에 유동성 관련된 이슈 이쪽은 큰 변화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홍콩 증시가 제일 많이 밀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서 거래세를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0.1%포인트에서 0.1%에서 0.13 정도로 올리는데 그러면 홍콩은 그렇다고 밀린다고 쳐도 중국까지 밀린다고 쳐도 왜 우리가 여기 영향을 받죠? 네, 전혀 그쪽에 영향을 받을 만한 개연성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시장의 수급들이 개인 매수만으로 한계가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어떤 개별 국가 쪽의 이슈를 가지고도 흔들린다는 게 좀 맹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뭐 금리 인상과 금리가 꾸준히 올라온다는 관점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는 일단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어떤 포트폴리오가 교체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의 빌미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맨날 싸게만 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또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또 보통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1분기가 끝나면서 약간 3월 달 기점으로 해서 어떤 또 그 다음 그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펀드 입장 쪽에서도 약간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위한 그런 시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공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시장의 어느 정도 어떤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구간까지 확인할 정도까지는 일단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밤에 나스닥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를 무마시켰는데 아시아 증시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콩 지수와 상해 지수가 뭐 1에서 2%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 나가다 보니 네. 우리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국내 증시에서만 나온 악재는 없지만 네. 투심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악재지 않을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를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네. 벌써 국내 증시와 좀 힘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까지 이어지면서 한번 돌렸어야 됩니다. 아, 그때요? 네, 특히 이제 꼬리를 달고 강하게 장중 낙폭을 어떤 만회하면서 나오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좀 적합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못 돌린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이 그만큼 취약하고 아직 뭐 또 뭔가 펼쳐질지 모를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을 살짝 느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저점 매수 뭐 좀 쌀 때 줍줍하자 이런 전략은 나쁘진 않은데 계속 싸게만 나오게 되면은 언제 또 현금 다 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돌리는 모습들이 완성되는 구간 이 정도를 바라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달러와 흐름들을 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어제는 90대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한 89대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달러화가 또 뚜렷하게 약세가 되는 부분 대표적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또 신흥시장 쪽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모멘텀들을 기다려봐야 되게 되면 당장은 일단 좀 기다리시고요. 혹시나 지금 크게 하실 거 없다 그러면은
어떤 시청은 하시되 핸드폰 들고 나가셔서 시청은 하시되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지수가 빠질 때마다 이걸 뭐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나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을 돌리기는 좀 역부족이고요. 계속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도 오늘장 매도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지금 많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분명히 또 찾아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SK하이닉스의 오늘 신고가를 보면서 네. 왜 이렇게 대장주가 신고가를 가는데, 그리고 그 업황의 호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다른 관련주,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들은 왜 힘을 못 쓸까? 이것을 좀 의아하게 봤거든요.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다시 14만 원대 넘어가고 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하면서 변화가 들어오다가 시장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으니까 바로 또 파란색으로 바뀌는 음봉의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계속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변화에 대한 핵심은 계속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함께 가져갈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과 흐름들은 좀 지켜보시되 타이밍은 언제 또 비중을 늘릴지 이 부분은 계속 어떤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보유하신 분들의 이제 계좌 종목들을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오기 전에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의 흐름도 좋았고, 네. 워낙 뭐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네. 지금은 손실권이라면 네. 이제 매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셨잖아요. 좀 비중을 늘려볼까요? 아니면 좀 매도하고 다시 살까요? 네, 지금 매도란 얘기는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네, 없습니다. 없잖아요. 매도보다는 네. 언제 다시 살까? 언제 라는 타이밍을 다시 좀 살까? 예, 네. 노려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지금 같은 기조라고 하게 되면 산다고 하더라도 또 투자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또 조금 남은 현금을 샀는데 그거마저 물려버린다. 그러면 네. 약간 또 멘탈 좀 정신적인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대비를 해서 차라리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하락할 만큼 하락하고 돌리는 모습도 확인될 때 그때 사는 게 살짝 비싸더라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섣부르게 매수보다는 일단 그 현금은 보유하고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같이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매도하실 필요도 없는 반도체 소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고요. 이번에 또 자동차로 시선을 돌려서 오늘 국토부에서 이제 코나 EV 배터리 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였다. 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한 리콜이 나왔는데 자동차주 그리고 배터리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뉴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뉴스를 모르는 뉴스인 상태에서 뭐 새롭게 나왔다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까지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이제 교체 쪽으로 나오는데 이제 LG 지금까지 썼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것과 이제 현대차가 거의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근데 네. 현대차가 먼저 적극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화재를 난 이유가 대표적으로 좀 조금 저가선에 어떤 분리막을 썼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음악도 상당히 좋아지네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일단 지난 작년이었었죠. 작년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런 어떤 앞으로에 대한 발생할 어떤 위험 충당금을 쌓아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아직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 쪽에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위상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좀 압박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그리고 또 약간 하이니켈계 쪽에서 구성이나 분리막의 위험성들을 좀 안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상대적인 SK 이노베이션은 더 좋겠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탑픽입니다. 네. 지금 이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새로 나온 뉴스는 아니고 오늘 딱 나온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단기적인 일시 충격일 뿐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배터리 화재로 좀 파헤쳐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위상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경쟁사들에게는 반사 수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더불어서 저희가 아이오닉 5에 대한 스펙을 잠깐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렸어요. 네.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또 봤을 때 이 400km 한 번 충전에 400km 갈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어떤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었나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재원이나 스펙은 다 보셔서 아실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앵커님은
드라이버로서 네. 이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 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한번 눈길을 끄고요. 네. 또 전기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요. 아, 네. 그냥 반 호기심이네요. 네.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또 안 다 산대요? 물어본 결과 네. 7대 3입니다. 7 정도는 디자인부터 모두 다 만족한다. 아, 3 정도는 디자인이 별로다. 이런 그래요? 쪽, 의외로 이쪽도 많더라고요. 좀 뭔가 전기차답게 좀 지향적이고 뭐 샤프한 이미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첫 차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특히 이번 아이오닉 5가 가장 또 계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포니입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 첫 차. 네. 예. 폰이요? 네. 포니에서 이제 따서 포니가 이제 첫 수출을 한 현대차의 의미 있는 네. 또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또 차용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기 좀 힘들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스펙들을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EGMP를 활용하니까 공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쪽의 편의성과 또 편리성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 뭐 또 현대차 직원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만족한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25일입니다. 25일 날 이제 예약 판매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또 내수는 한 26,500대 해외 쪽에서 한 7만 대 판매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약 대수가 뜨겁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주가에도 좋겠죠. 네,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재료 노출 때문에 실망하실지 몰라도 25일 날 예약 판매 건수가 상당히 인기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반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25일에 있을 예약 판매 그 건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현대기아차가 이 아이오닉 5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번이 첫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차의 플랫폼을 가진 첫 차이기 때문에 첫 전기차이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신차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전기차 부품주들의 영향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잠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아쉽다고 얘기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 네. 뭐 500km 이상 뭐 모델 Y는 그 정도 되는데 왜 현대차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410에서 430 나오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까 봤어요. 네. 예,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모델 Y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약간 유럽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0km가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보다 좀 더 덜하고 하다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왜 어떤 충분한 어떤 500km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약간 줄였느냐? 안전성이죠. 현대차가 더 노린 건 안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내 쪽은 약간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솔직히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되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시내 주행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고속 충전에 더 무게를 둬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충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미국이나 해외 뭐 호주 같은 한번 충전해서 오래 돌아다닐 상황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전소의 변화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게 효율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전기차 부품주의 영향이요. 네, 전기차 부품주는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아마 어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차익 매물과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처지는 모습들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챙겨봐야 될 쪽은 일단 현대모비스겠죠. 이쪽이 EGMP를 중심으로 꽉 어떤 타이트한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계속 또 변화가 나오고 또 이제 개선시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이야기하셨고요. 지난번에 계속 어제도 이야기하신 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의 반사 기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장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시장과 함께 한 4%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네. 저도 오늘 가격만 맞으면 살까 추가 매수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 약 한 월요일 날이었죠. 말씀드렸던 월요일 날쯤에서 돌려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못 돌리고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박스권 하단부 정도까지는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한 27만 원대 밑에서는 어느 정도 모아갈 자리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들어온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27만 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사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자리는 약간 어떤 타이밍을 갖고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 네. 파란타라고 정말 우프네요라고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아마 손실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여행 항공주들, 백신 수혜주들은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네. 그럼 더 눈에 띄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쪽으로 옮겨봐야 되는 건가요? 어제 말씀드렸죠. 네. 어제 같은 경우 하나투어는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네. 롯데관광개발은 계속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강하게 또 분출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여기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하나의 섹터가 부각받으면서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손해본 종목을 정리하다가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많이 오른 그쪽은 또 조정이 받고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지금은 여행 관련된 또 코로나19 관련된 섹터들은 살짝 비중을 줄일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타이밍만 맞으면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주춤했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커지는 종목들을 신규 매수하자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괜히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서 오히려 엇박자가 날 바에는 네. 계속 갖고 계신 주도주들을 좀 더 들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을 매수 기회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긴급 진단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